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랜드세일 행사에 힘입어 경북의 관광객과 특산물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포항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의 매출이 10에서 20% 늘었습니다.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이 추석 전에 72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지난해 3억 원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까지 높아졌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늘어난 것도 매출을 높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월 평균 저희들이 판매액이 37억에서 38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10% 적용을 받고부터는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대량 매입에 따라 매출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고 백화점의 매출은 2.5% 증가했습니다. 추석 경기하고 세일 기간을 겹쳐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향후 18일까지 진행하는 그랜드 세일 기간에도 참여 브랜드도 더 확대되고 세일률도 40에서 50% 이상 확대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매출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의 그랜드 세일도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입장객 수가 20% 이상 늘었고 호텔 투숙객도 증가했으며 특산물 쇼핑몰은 평소보다 10배가량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그랜드 세일에는 기관과 단체, 기업 등 310여 곳이 참여해 문화체험과 숙박비용, 농산물 가격 등을 할인해 줍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이번 달 제조업 경기가 조금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는 63으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올랐고 다음 달 전망 지수는 61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올라 올 들어 처음으로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또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79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다음 달 전망 지수는 79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6기 투자 유치 실적이 829개사 6조 3,700억 원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IT 및 전기 분야 57개사 1조 3,900억 원, 자동차 분야 113개사 8,800여 원, 관광 서비스 6개사 8,600여 원, 기계금속 158개사 6,300억 원 등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실적은 57개사 36억 4,9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의 한 야산 계곡에서 무허가 개 사육장이 확인됐습니다. 경주시가 뒤늦게 단속에 나섰지만 개 사육장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비좁은 우리마다 4-5마리의 개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밑에는 배설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하천 지류를 따라 개 수십여 마리의 무허가 축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개에게 먹이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는 야산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져 있고 심지어 죽은 개 사체까지 눈에 띕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개의 분뇨 등이 바로 옆 계곡으로 흘러들어가 지하수와 토양 오염도 우려됩니다.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르면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개 사육장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사육장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리만 키우다 가다 보니까 자꾸 새끼 놓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요. 신고하는 법도 잘 몰랐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 주인 조모 씨는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개와 염소 등 80여 마리가 넘는 가축을 키웠지만 그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뒤늦게 신고를 받고 부랴부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가축 배출 시설을 갖추고 사육을 해야 되는데 가축 배출 시설 제대로 안 갖추고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데 앞으로 제대로 갖추어서 사육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규모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부실하게 관리되는 개 사육장이 많은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 표시를 위반한 9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43곳은 형사 입건에 수사 중이고 쇠고기 이력 표시 위반과 원산지 미표시 업체 52곳엔 과태료 1,3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산지 위반은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크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도 내 공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각급 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절감될 재원은 신규 채용을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노사가 지난주에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정년을 60살로 늘리는 대신 60살 이전 3년간 매년 5%에서 최고 30%까지 차등을 두어 전 직원의 임금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절감 재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입사원을 뽑는 데 사용합니다. 시군 산하 공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송 사과유통공사와 청도 공영사업공사, 구미시설공단은 이미 임금 피크제 도입을 확정했고 안동시 시설공단 등 나머지 4곳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이 보장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 신규 채용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이어 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정년 60살 연장과 함께 내후년부터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됩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은 대경연구원을 비롯해 연구원과 기념관 등 모두 27개로 기간과 임금 감액률 모두 공기업과 비슷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 산하 27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 2017년도부터 임금 피크제를 전격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편 경상북도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 적용을 받는 4급 이상은 실적평가로 성과급 차등을 강화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하위 직급을 늘려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발표해 수정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종합병원 1인 입원실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44만 8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2인실은 고려대 부속 구로병원이 23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정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 의원은 1인실 또 2인실 병실료와 로봇 수술료가 경북대 병원이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다가 건강보험심사원 자료를 잘못 분석했다며 수정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KTX 포항역 신설과 도로 개설로 사라지게 될 옛 포항 역사가 축소 복원됩니다. 포항시는 1918년 이후 동해 남부선의 출발과 종점역으로 자리한 포항 역사를 폐철도 공원화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축소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축소 복원되는 역사 건축물에 작은 도서관과 간이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을 조성해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연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113건의 교통사고에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163명으로 지난 3년간 연휴 평균 대비 사고 건수는 31%, 부상자는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116건의 교통사고에 부상자는 134명이 발생해 지난해 대비 사고 건수는 53%, 부상자는 66% 각각 감소했습니다. 포항시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모레부터 신형산교 보수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내일 비 예보가 있어 변경 차선 도색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10월 2일부터 연말까지 4개 차로 중 2개 차로씩 부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인접한 형산 큰다리의 차로를 1개 더 확보하는 한편 연일대교와 서만 큰다리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C등급을 받은 신형산교에 대해 국비 7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들여 균열된 상부를 재포장하고 파임 현상이 확인된 교각 기초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추석과 설 등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량이 평일에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과 설 연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량은 하루 평균 30.5톤으로 평일 평균 13.8톤보다 2.2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명절 연휴 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은 모두 26억 1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강풍과 풍랑특보도 발효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추석 내내 맑았던 하늘이 오늘은 조금 흐렸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두지안이 소멸하면서 남긴 먹구름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내륙 지방이 최대 80mm, 울릉도와 독도는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돌풍과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다가 비는 저녁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는 거세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도의 높이 최대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강풍특보도 발효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포항 18도, 경주 영덕 울진 1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겠는데요. 파도는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공기가 한결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성모병원은 척추센터 이원철 과장이 대표 저자로 집필한 최소 침습 척추 유압술과 일반적인 방법의 척추 유압술의 비교라는 주제의 논문이 국제학술저널인 세계 신경외과 학회지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3cm 크기 2개의 구멍으로 최소 침습 수술법을 이용하면 수술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출혈과 흉터가 최소화되고 수술 후 통증이 감소돼 일상생활의 복귀가 빨라 척추 질환이 많은 노년층 수술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